칫,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 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출산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니던 회사에 휴직을 한 상태인데요. 시간이 많아서인지 육아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제 주변에 먼저 엄마가 된 친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인지 교육부터 체험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책이나 교구, 장난감을 미리미리 알아보며 구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모든 게 저만의 욕심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부모가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곧 엄마가 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곧 만날 생각에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얼마나 설레이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다른 나라와 구분짓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로요.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나긴 외국 생활을 통해서 전공 분야의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문화를 비교할 기회가 참 많았었어요. 그때 보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높은 수준과 또 부모님들의 희생과 열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러한 높은 교육열이 지나치게 어떤 인지교육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이 특수한 어떤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었었어요. 영아나 유아들이 조기교육, 또 실은 영재교육이라는 이런 민영하에 아주 빠르게 재촉받아 가면서 인지학습 능력을 습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요. 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뒤처지는 곳으로 간주를 해서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문자 습득이라든가 또 모국어 습득도 이루어지기 전에 영어라든가 이런 인지적 자극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신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 또 아이 발달에 대한 이런 그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더욱더 흔들리죠. 그리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보면 조기 교육이나 또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 학습 자극을 접하면 누구나 똑똑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부모들이 갖고 계시는 똑똑한 자식에 대한 이런 욕구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유롭게 놀이할 자유와 또 가지고 태어난 여러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게 되고 맙니다. 그 결과로 아이들에게는 정서나 사회성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 또 기본적인 인격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획일적인 학습 자극만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기되기도 합니다. 유아기에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기거든요. 개별 유아마다 모두 독특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욕심만으로만 아이를 기를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성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요. 또 그 자녀의 그 개인차를 객관적인 그 눈으로 평가해 주셔야 되고 그에 맞는 내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의 접근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눈을 안목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뇌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이들은요, 배움의 장면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이 본능처럼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학습에 대한 동기화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지원만 잘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뇌발달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의 뇌는요, 태어날 때 그 수가 성장하면서 줄어든다 그래요.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 이렇게 의아하시는 부분이 계실 텐데요. 네. 조력 시스템이 수축하고 또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형성되어 있던 뇌세포가 줄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양이 주는 건 있지만 이런 뇌가 담당하는 주 기능과 그 구조의 변화가 질적으로 발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요, 체온이라든가 호흡, 혈압 이런 것들을 유지해주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성장의 기능이 있고 또 내분비 체계와 감각, 운동, 정서, 인지를 담당하는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복잡한 체계입니다. 이러한 뇌가 어린 시절을 통해서 임신 첫 달부터 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하게 분화되고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뇌 구조는요, 보통 우리가 4개의 엽과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4개의 엽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 후두엽, 또 측두엽, 두정엽 이렇게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요, 맡아서 하는 기능이 달라요. 네. 예를 든다면 전두엽 같은 경우는 인식이나 기억, 인지 이런 특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후두엽은 시각적 능력을 담당하거든요. 이렇게 부분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나 특정 한 부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함께 발달한다는 이야기인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는 고른 자극들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런 고른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뇌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인지에 편향된 조기 과잉 교육은요, 정상적인 관계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마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오히려 면역력도 기억력도 저하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요, 무엇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주변 탐색의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요. 또 몰입하는 단계를 즐기면서 지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과학자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아이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가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네,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또 새로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학습 동기, 우리가 이거 완수의 동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기가 강하게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극에 반응만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타고난 학습 동기, 이 완수하고자 하는 동기의 능력이 줄어들어서요. 아이를 수동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경험을 통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에 기초한 사고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창의력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 맞추기만 하는 그런 획일적인 수동교육, 또 인지에만 편향된 그런 편중교육 이런 것은 언어 이해라든가 사회적인 인지 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동적인 자극이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다면서요? 간접적인 경험에만 치중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타인 지향적이기보다는 자기 함몰적인, 자기지향적인 관심 성향을 기르게 돼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공감 능력 떨어지겠죠? 또 그러다 보면 집단 안에서의 관계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아이들은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수행에 있어서 두렵고 또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이 대체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나친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구속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연 속에 어머니도 궁금해하셨는데 부모님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성공적인 부모님이 되고 싶으시죠. 성공적인 부모님이 되시려면 아이의 발달 특성,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개인차,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가정, 지역사회 등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에 적합한 지도 전략을 수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전략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에게 친근한 태도로 늘 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미소 짓고 행복한 음성으로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길러주셔야겠고요. 2번째는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청하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엄마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상대로 아이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1대1의 개별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도움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준 엄마가 있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아이를 돕고 또 아이도 나를 도와주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석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